뭐 증시 주말 증시라고 해야 될까요? 악재가 이제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악재라고 생각보다 증시에 반응을 안 해서 어떤 의도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코인도 별로 하락을 하지 않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오픈 AI가 카펙스를 줄인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애프터 장에서 별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샘 알트먼의 발언에 의도성이 다분하거나 아니면은 그 말이 약간 의심되거나 또는 이제 오픈 AI가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나 로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만의 상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외국에 나와 있고 마라톤 대회 끝나고 지금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조금 뛰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세 가지였는데 1조 4천억 달러를 2030년 목표로 투자하기로 했었어요. 카펙스가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6천억 달러로 줄인다고 합니다. 반토막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AI 업계에서 악재로 작용될 거라고 샘 알트만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 의도를 했을까인데 지금 빅테크들이 그 카펙스 늘리는 거 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픈 AI가 이걸 줄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은 늘리는 게 악재면 줄이는 건 호재일 거냐라고 생각을 만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있어요. 우리 목요일날 새벽에 나올 건데 젠슨항과 이제 오픈 AI 이 샘 알트만 사이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젠슨항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데가 어디냐면 주가 부분이거든요. 주가가 하락하는 거를 도저히 뜬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피지컬 AI를 내세운다던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면서 다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카펙스를 줄인다라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에 대한 복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샘 알트먼은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젠슨항은 이제 그러면 목요일날 어떻게 대답할 거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는가가 1번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코인도 움직이지 않았고 장후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국은 목요일날 새벽에 젠슨항이 만들어가는 멘트에 따라서 AI 쪽의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목요일날 젠슨항이 발언에 기대감이 있지만 굉장히 난이도 있을 것 같다 보는 이유가 빅테크들이 실적이 다 잘 나왔고 잘 말했지만 그 카펙스 늘리는 과정 때문에 주가들이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말을 해주고 어떤 전망을 내주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있겠죠. 뭐 새로 나오는 다음 차세대 제품에서는 전력을 상당히 적게 먹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카펙스 비용은 늘어날 수 있지만 유지 비용이 뚝 떨어짐으로 인해서 AI 쪽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마진이 크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증시에서 호재로 작용될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픈 AI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점유율이 나왔었는데 오픈 AI가 70% 이상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엔트로픽 점유율이 20%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그록이 1%인가 하다가 15%로 올라왔고요. 거기에 제미나이가 20% 올라왔죠. 엔트로픽은 B2B니까. 근데 엔트로픽의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픈 AI가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의 카펙스가 줄어드는 건 점유율이 전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반대로 제미나이라던가 그록이라던가 엔트로픽이 투자를 늘린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그 이상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오픈 AI의 발언이 막 AI의 시장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방향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재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게 요새는 딜레이 하락이 많이 나와요. 발표한 날은 하락이 안 하다가 한 다음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해석의 차이로 주가가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우선은 그거는 그 하락보다는 숨은 의도를 찾자라는 생각으로 말을 한 거니까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픈 AI의 베팅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민간 투자를 받는데 꽤나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 계속 밸류는 빠르게 올라가요. 얘네들 목표가 1트릴리언, 그러니까 상장할 때 1조 달러로 상장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말에 엔트로픽보다는 먼저 상장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밸류를 올려서 이번에 8천억 달러인가 7천억 달러 정도로 밸류를 찍어달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조금 힘들었었던 거고, 결국은 뭐 이제 합의를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엔비디아가 금액은 줄였지만 결국 투자를 밸류를 해주기로 하면서 어떻게 진행은 됐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인데 오픈 AI가 민간에서 더 투자받는 게 가능하긴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상장 전에는. 상장해서 공모로 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민간에서 돈을 땡기는 거는 꽤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가 제가 생각하는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오픈 AI가 상장이 꽤나 어려울 수도 있다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픽 상장과 좀 다른 게, 엔트로픽이 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상장할 거로 보이는데 얘네들은 재무 구조가 나름 깔끔해요. 흑자 전환 구조도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고 B2B이기 때문에 엄청난 카펙스를 투자해서 막 이제 돈 꼬라박은 다음에 나중에 돈 벌 거예요, 이런 게임이 아닙니다. 영리하게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흑자를 전환할 거고 사업을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픈 AI 방향과는 좀 다를 것이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엔트로픽 투자가 더 매력적이지 오픈 AI 투자가 매력적이지 않게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하겠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픈 AI가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에서 조금씩 밀려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가 이제 약간의 우려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장에서 저 문제가 뭐냐면 SPV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오픈 AI도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이퍼스케일러라던가 소프트뱅크라던가 이런 회사들한테 투자를 받을 때 자기들 지분을 20% 이하로 넣습니다. 왜 20% 이하로 넣는지 좀 봤었어요. 메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었고, 싹 다 내역들이 SPV들이 지분이 할 때 20% 이하로 넣는 이유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부채가 자기한테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SPV를 만들고, SPV로 해서 우리가 1억 달러를 뭐 만들자 한 다음에 그 1억 달러를 본인들이 다 이제 돈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2천만 달러만 집어넣고 8천만 달러는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출로 땡겨와요. 그러면 그 8천만 달러를 대출로 땡겨온 게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거냐, 그게 이제 오픈 AI 부채로 안 잡히게 됩니다. 왜냐면 80% 지분을 투자한 쟤네들 부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부채는 감추고 매출과 이익은 늘려서 회계장부를 예쁘게 만든 다음에 상장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상장할 때는 예전에 그 엔론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장으로 땡기는 것도 쉽진 않을 것이다. 엔트로픽 때문에 또 먼저 상장해서 뭔가를 가져가고 싶었지만 그 회계 기준에서 좀 난이도가 있을 거다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방법은 하나인 거죠. 트럼프한테 투자 받아야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그 저번에 오픈AI가 어떤 말을 썼냐면, 우리 이제 국가가 투자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했던 게 뭐냐면, 본인들도 스스로 민간 투자를 한계에 왔다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어떤 발주를 내달라, 뭐 군사용이든 무슨 용이든 해가지고 발주를 내주면은 우리가 그거에 수주를 받고 그 수주 받은 것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GPU를 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또는 이번에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대부분 에너지라던가 뭐 다른 것들을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조선이라던가 그런 거 말고 AI도 투자를 좀 많이 비중을 캐파를 늘려달라, 뭐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방식 아니고서는 미국이 투자해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오늘 나온 뉴스들 보면 랍스타 식단 나왔죠. 미군들 전쟁 직전에 나오는 식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했거든요, 일요일날. 그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뭔 얘기겠어요? 이란과 전쟁을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미국과 중동전의 특징은 뭐냐면 단기전으로 끝난 역사가 없습니다. 거의 중동이라는 지형 지물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그런 어떤 선호도, 그리고 종교, 그리고 이제 게릴라전을 선호하는 그들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은 단기전으로 못 끝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러우 전쟁과 다르게 이번에는 미국이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AI의 돈을 따로 빼줄 여력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샘 알트만이 어떻게 보면 징징대본 거죠. 나 이제 투자 줄일 거야. 근데 미국이 이번에 GDP가 1.4% 나왔거든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AI 투자 비중을 빼면은 실제로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라는 거죠. 그러면 AI 투자로 지금 미국의 성장이 버티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카펙스를 목표를 줄이겠다라 말한 거는
국가 보고 니네가 좀 어떻게 도와줘서 나를 해결해 줘라라는 일종의 협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마도 샘 알트만이 뭔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라 본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켜보자라는 거죠. 뭐 투자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꼭 오픈 AI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성장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들의 지금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악재로 해석하지 말고 조금 더 연관되는 상황, 그 어떤 방향성을 좀 본 다음에 판단을 해보자라고 판단해서 애프터장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딜레이 하락이라 그래서 월요일날 해석해보니까 이거 악재인데 라고 하면서 쭉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들, 제가 생각한 숨은 의도들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 뿐인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머릿속에서 다 뽑아낸 아이디어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저도 마라톤 뛰면서 정리해봤거든요. 제 아이디어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무리 해석을 악재로 다 해봤자 요새는 악재가 호재가 되기도 하고 호재가 악재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전쟁이 나면 주가가 오릅니다. 참 어이가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월요일날 시장의 판단을 보면서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 다만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월가가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의 수도 존재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 또 영상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